자, 페이지 117쪽 보시면 되겠네요. 질문이 7, 9, 10, 11이니까 해보겠습니다. 7번. 그림 가와 나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의 에너지 D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얘기했네요. 그럼 P형 반도체는 뭐라고 했죠? P가 뭐에 앞자리였어요? 네, 포지티브. 플러스가 전하 운반체다. 그 전하 운반체가 뭐라고? 이름 기억해야 돼. 양고. N형 반도체는 뭐? 네거티브. 곧 마이너스가 전하 운반체. 그 전하 운반체가 뭐다? 자유전자. 그러면 P형 반도체는 몇 쪽으로 섞은 거야? 13번. 예, 13쪽으로 섞은 거야. 전자 하나 부족해. 이렇게 플러스 구멍처럼 보인다. 그래서 양고. N형 반도체는 뭘 섞은 거다고? 15쪽을 불순물로 섞은 거라고. 그래서 전자가 하나 남아서 고유결합 하지 못한 전자 하나 남아서 걔가 전하 운반체 역할을 한다. 간단하죠? 가를 보시라고요. 전하 운반체가 뭐예요? 전자가 훨씬 더 많잖아, 그치? 뭐 전도띠에 있는 전자가 자유전자잖아요. 그러니까 가가 N형 반도체네. 나는 뭐가 훨씬 더 많아요? 전도띠에 있는 자유전자보다 예, 원자과 띠 양공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치? 예, 그러면 나는 플러스가 전하 운반체, 양공이 전하 운반체니까 P형 반도체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 가는 P형이다. 틀렸네. 나의 주요 전하 다르게는 양공이 다 맞고요. 가는 N형 반도체니까 15조, 원소의 원자과 전자가 5개, 15족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답이 니은 디귿이 맞겠습니다. 됐죠? 7번 했고 9번 보겠습니다. 9번. 그림은 다이오드 D1, 2, 3, 4로 이루어진 정류 회로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다이오드의 가장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가 뭐다? 정류회로라고. 뭐라고? 정류회로. 정류회로가 뭐예요?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류회로가 뭐라고? 교류를 뭐로 바꿔주는 거라고? 직류로 바꿔주는 거라고. 교류가 뭐예요? 네, 교류가 뭐냐고요?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네? 다 까먹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몰랐던 거야. 한번 알았으면 교류는 이게 교류라니까. 이게 전류가 흐를 건데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흐른다니까. 값도 바뀌는데 중요한 건 모두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뀐다고. 방향도 바뀐다고. 이렇게 흘렀다가 반대로 흘렀다가 왔다 갔다. 꼭 이거는 그러면 내가 이 전기를 쓸 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신경을 쓰고 연결할까? 아니지.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집에서 쓰는 전기는 다 교류는. 집에서 코드 꽂을 때 뭐 보고 꽂냐? 어디가 플러스? 그냥 꽂잖아, 그치? 왜? 그냥 꽂아도 작동이 되니까. 이런 게 교류라. 이게 교류를 영어로 뭐라 불러? AC. 뭐라고? AC. Alternative Current. 그래가지고 이걸 뭐라 부른다? 교류. 왔다 갔다 양자택일에 주기적으로 바뀐다. 그런 의미를 쓰시는 단어예요. 자, 직류는 뭐냐? 전류값이 시간에 따라서 바뀌어도 돼, 값이. 그런데 이와 같이 플러스 방향으로 한쪽만 또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 이런 전류는 뭐라고 한다고? 직류라고 한다고. 직류는 영어로 뭐예요? DC. Direct Current.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노트북 연결하는 선 있잖아요. 그 중간에 직육면체로 된 까만색 뭐 있잖아, 그지? 그걸로 때리면 아프잖아. 직육면체형으로 된 거 뭔가 있잖아, 연결하는 부분. 거기에 뭔가 써 있어. 한번 봐봐. 뭐라고 써 있냐면 인풋 들어갈 때는 AC 220V, 아웃풋 DC 12V. 보통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들어갈 때 교류전은 220V가 들어가고 나올 때 직류전은 12V로 바꿔준다라고. 거기에 내부 박스 같은 데 있잖아요. 그 연결하는 그 선 거기에 써 있다고. 한번 보라고. 그런 거 한번 보면 절대 안 까먹는다고. 보라는 거 좀 봐. 오케이? 거기에 그렇게 써 있다. 그래서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장치가 뭐다? 정류회로고, 그 정류회로에 뭐가? 다이오드가 사용된다. 그 얘기인 거야. 이거는 전파 정류회로네요. 자, 거기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게 다이오드 기호예요.
어느 쪽으로 느낌적인 화살표가 있잖아. 어느 쪽으로는 전류가 흘러? 이렇게는 전류가 흐르는 거야. 반대쪽으로는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른다. 기호보고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전류 방향이 이렇게 흐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이오에서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순방향 바이어스냐 역방향 바이어스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순방향일 때는 전류가 흐르는 거고 역방향에서는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른다. 그것만 알면 돼. 그럼 순방향은 다이오드는 두 개 붙인 거라고 했잖아.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동일한 두께로 두 개를 붙여놓은 거야.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P형 반도체를 무슨 극에? 플러스 극에 연결하고 N형 반도체를 뭐? 마이너스 극에 연결해. P가 플러스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N이 마이너스로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플러스에 마이너스 연결한 이게 뭐라고? 순방향이야. 순방향일 땐 전류가 흐르는 거야. 역방향일 땐 전류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른다. 근데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고. 근데 전류는 무슨 극에서 나와서 무슨 극으로 이동해 가는 거야? 플러스에 나와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 그럼 여기가 뭐? P형 반도체고 여기가 뭐? N형 반도체가 되겠지. P형에 플러스, N형에 마이너스 연결돼야 전류가 흐를 테니까.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여기 PN이라고 써있잖아. 거기 그 책에는. 근데 선생님 그걸 뭘로 그린 거야? 기호로 그린 거야. 똑같은 거야 이게. 자 여기 어떻게? 요렇게. 여기 어떻게? 참 마른 뭐 잘 그려. 참 이렇게 마른 뭐를 잘 그릴까? 자 여기 이렇게 교류 전원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아이고 나와서 샥 이렇게 여기 저항. 이 저항이 흐르는 전류를 볼 거예요. 자 어떤 전류가 흘러 들어가냐 여기 보세요. 요렇게 요런 전류가 흘렀다. 여기 플러스 전류일 때 여기 플러스 요걸 플러스라고 해놓고 빨간 걸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갈 때 빨간 게 흐를 때 어떻게 가냐 봐. 간다 샥. 일로 가볼까? 못 가. 그럼 일로 가겠죠? 일로 가볼까? 못 가. 그럼 일로 가겠죠? 그래서 이 저항에는 어느 쪽으로? 저렇게 아래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그래서 이렇게 타고 샥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빨간 거는 자 요번에는 마이너스는 요거 마이너스 요 방향이네요. 반대 방향일 테니까 그쵸? 자 마이너스로 전류가 흘러갑니다. 간다. 정에 흐르는 전류 볼 거예요. 가자 슝. 일로 가볼까? 못 가. 일로 가야지. 일로 가볼까? 못 가. 일로 가겠지? 와씨 정 봐봐. 빨갱이도 아래쪽으로 흘렀고 파랑이도 아래쪽으로 흘렀죠? 그럼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같은 방향이에요. 만들어줬다고 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누가? 저 회로가. 그래서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됐다고? 빨갱이도 요 방향, 파랭이도 요 방향이야. 같은 방향이야. 그래서 이랬던 놈을 열에 바꿔줬다고. 그래서 양쪽 플러스 마이너스 두 방향으로 흘렀던 전류를 이 저항 회로의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만들어줬잖아. 그치? 이런 회로를 뭐라 부른다? 정류회로. 전부 다 하나만 쓰게 되면 어떻게 여기 없어지고 이것만 이렇게 안 흐르고 이러면 되거든. 이건 반파 정류회라 부르고 반만 정류했다. 이거는 전부 다 했다. 전파 정류회라 부르는 놈이에요. 자 가자 1번. 저의 전류방 A 지금 그린 거 똑같잖아. 그럼 A로 가서 어디로 가? D1으로 가볼까? 못 가. D2로 가서 저항을 거쳐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D4를 통해서 어디? 전원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 1번 답은 D2 그 다음에 D4 그게 답이겠네. 2번은 B 방향으로 가는 건 어떻게 됐다고? D3를 거쳐서 저항을 통과한 다음에 어떻게? D1을 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조금 전에 그렸던 그림 그대로라. 네. 왜 1번에 A 쪽으로 갔는데 D1으로 못 가요? 다시 뭐라고? 1번 그 A 방향으로 갔는데 응. 왜 D1으로 못 가고 D4로? 일로 안 가냐고? 응? 왜 아까 얘기했잖아. 이 화살표 모양으로 왔을 때 다이오드는 순 방향일 때는 전류가 흐르고 역방향일 때 전류 흘러 안 흘러? 이렇게 못 간다니까? 역방향이라서. 그게 아니라 한 바퀴 돌고 저항 거치고 아 왔어. 왔을 때는 왔어. 근데 아 일로 안 가냐고? 네. 전기가 흐르려면 지속적으로 전원에서 나가서 전원으로 들어와. 이게 계속 반복돼야 되거든.
그럼 네가 얘기한 대로 갔어, 가, 이렇게 갔어, 이렇게 한 거, 이렇게 가? 그럼 전원은 공급 가, 안 가? 그럼 계속 돌 수 있어, 없어? 얘가 계속 돌려주는 건데 여기로 안 가고 난 여기서만 돌래요. 못 돈다고. 오늘 이해됐지? 오케이.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9번은 그거, 10번 가보겠습니다. 10번. 그림은 불순물 반도체 A와 B를 접합하여 만든 PN 접합 다이од의 주요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A 보세요. 뭐가 있어요? 양공이 있네요. P형 반도체입니다. B는 뭐가 있어요? 자유전자가 있죠? N형 반도체. 가자. 기억 A에서 저편면에 가까운 영역은 양전하를 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거든요. 이런 거 시험에 왜 이거 문제를 왜 내냐고. 자, 중요한 거 P형에 뭐가 있다고? 양공이 있다고. 플러스 구멍인 양공이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구멍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 N형에는 뭐가 있다고? 자유전자가 있다고. 근데 얘는 구멍이고 플러스 구멍이고 얘는 자유전자지. 그럼 여기서 요 자유전자가 요 양공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접합면에서 전압을 안 걸어줘도 그냥 자연스럽게 채워준다고. 오케이? 그래 놓고 더 이상은 얘네들이 중성이 돼버려서 더 이상은 전화 이동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접합면 쪽은 저게 형성이 된다고. 그러는데 원래 얘는 플러스를 띄고 있는 놈이 아니에요. 원자가 B에 플러스 구멍에 양공이 있던 것 뿐이야. 전기적으로는 원래 중성이라고. 근데 여기 있던 전자들이 이리로 넘어왔지. 그럼 얘는 뭘 띈 거야? 전자를 받았다고. 전자를 받으면 플러스가 돼? 마이너스가 돼? 마이너스가 돼. 전자 자체가 마이너스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를 띄는 거고 얘는 뭘 띄는 거야? 플러스를 띄게 되는 거라고. 둘 다 중성이었다고. 원자핵의 총전환하고 전자의 총전환이 같았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는 뭐야? 정기적으로 중성이야. 그런데 접합면 쪽에서 여기 있던 자유전자가 여기 있던 양공 쪽으로 슉슉 넘어갔다고. 그럼 얘 입장에서 전자가 부족한 느낌.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야. 얘는 전자를 받은 느낌.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런데 거기 뭐라 그랬어? A가 그럼 뭘 받은 거라고? 전자를 받았지. 그럼 전기적으로 뭘 띄었다고 얘기를 해야 돼? 마이너스 전화를 띄었다고 얘기를 해. 맞는 거지. 그래서 A 접합면에 가까운 영역은 플러스 전화를 띄는 게 아니라 뭐? 마이너스 전화를 띈다 그래. 맞는 거라고. 뭔 얘기인지 이해됐죠? 기억 틀렸고요. 접합면 근처에는 B에서 A 방향으로 전기장이 형성된다. 전기장 기억나요? 안 나지? 전기장은 뭐?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나타내는 물리량이고요. 전기장의 방향은 뭐가? 플러스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 이게 정의예요. 플러스가 받는 힘의 방향이 전기장의 정이라고. 그런데 아까 좀 전에 뭐라 그랬어? 얘가 전자가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가 부분적으로 뭘 띈다고? 마이너스 전기를 띄고 얘가 부분적으로 뭘 띈다고? 플러스 전기를 띈다고 얘기를 했지. 그럼 요 사이에 플러스 입자를 놓으면 어느 쪽으로 힘받아? 플러스는 플러스를 밀 거고 마이너스는 플러스를 땡길 거니까 어느 쪽으로? 여기 가운데 플러스 입자가 있으면 왼쪽으로 힘받겠지. 맞아. 플러스는 밀 거고 마이너스는 땡길 테니까. 그래서 전기장이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형성되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다고. B에서 A 쪽으로. 그래서 니은이 맞는 거야. 어려워 이런 거. 그러려니 해. 디귿 다이오드의 전류가 흐를 때 양공과 자유전자는 접합면을 이동한다. 양공과 자유전자가 지속적인 결합이 이루어져야지만 전류가 흐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접합면 쪽으로 이동하는 게 맞겠죠? 예, 그래서 디귿은 맞는 표현. 답 그래서 니은 디귿 11번. 그림같이 직류 전원 스위치 PN 접합 다이오드 전원을 연결하여 회로를 구성하였다. 자 보세요. 스위치를 A에 연결했어요. 그럼 보세요. P형에 플러스가 연결된 거야? 마이너스가 연결된 거야? P형에. 플러스? 아이씨, 스위치를 A에 연결했다고. 어떤 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몰라? 전지 보면 긴 게 플러스야, 짧은 게 플러스야? 긴 게 플러스잖아. 그러면 A에 연결했을 때
P형에 무슨 극이 연결된 거냐고. 마이너스 극이 연결됐지. 그럼 이건 무슨 방향? 역방향. 그래서 기억은 뭐야? 역방향 전압이 걸린 거라고. B 연결하면 P형에 플러스 연결되니까 순방향 전압이 걸린 거죠. 그래서 기억이 역방향, 니은이 순방향. N형 반도체에서 전자 이동이에요. N형 반도체에는 뭐가 있어? 전자가 있지, 자유전자가. 근데 전자는 마이너스잖아. 그럼 A에 연결돼 있을 때 어떻게 된다고? 플러스 극이 N형에 있으니까 플러스는 전자를 땡기지.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접합면에서 P형과 N형에 붙어있는 걸 접합면이라 부르잖아. 접합면에서 멀어지는 거고. 거꾸로 연결할 때는 접합면 쪽으로 이동하는 거지. 그래서 순방향에서 전류가 흐르는 거고 역방향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라고. 그래서 리을은 뭐라고? 역방향이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고요. 미음은 전류가 흐른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설명 끝. 자, 상대성 이론으로 갑시다. 상대론. 상대론도 라이트하게 갑시다. 몇 쪽이다? 134, 135, 134, 135. 질문 받을게요. 3번. 4번. 6번. 또 풀었냐? 응? 전혀 안 푼 듯이 질문을 하는데. 8번. 응? 숙제 표시 안 해가지고. 숙제 안 했다고? 알아서 해. 나한테 갑자기 숙제 하냐 물어보지 않았는데 자진납세라고 내려달라는 얘기야? 질문 없어? 자, 3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이라는 두 가지 가사. 이건 기억해야 돼.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의 두 가지 가설. 첫 번째 뭐? 상대성 원리. 모든 관성계에서, 관성좌표계에서, 기억은 뭐다? 관성계 또는 관성좌표계. 관성계, 관성좌표,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거든요. 이게 뭔 뜻이야? 정지한 또는 등속 운동하는 사람이 봤을 때 라는 뜻이야. 그걸 뭐라 부른다고? 관성계 또는 관성좌표계라 부른다고. 그러려니 해. 왜? 특수상대로는 관성좌표계에서 작용하는 거고 일반 상대성 원리는 비관성좌표계에서 작용하는 거야. 이 말 자체가 되게 어렵거든. 근데 이거는 지금 니들한테 관성좌표가 뭔지 비관좌표가 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 자체가 오바야. 힘들다고 니들이 받아들이기. 나중에 물리를 한참 하고 나서 받아들여도 뭐란 얘기야? 그런 느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좋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그러려니 해. 그래서 관성좌표계에서 모든 달리 보이는 현상이라도 동일한 물리 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 뜻이야. 두 번째는 뭐라고? 광속 불변 원리. 빛의 속도는 관측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 항상 똑같다. 그걸 뭐라 부른다고? 광속 불변 원리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그랬잖아. 우리 주변에서는 뭐가 있다고? 관측자가 움직이게 되면 뭐가? 속도가 달라져 보인다고. 그걸 뭐 상대 속도라 얘기했잖아. 그치? 상대 속도 더하기 개념에서 빼기 개념에서 상대 속도 더하기 개념이었어, 빼기 개념이었어, 빼기 개념이었어. 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면 내가 옆에 있는 뭐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아니잖아. 그럼 빼기에서 0이 되는 거잖아, 그지? 빼기 개념이라고. 그런데 빛은 그 개념이 안 적용이 된다고. 항상 누가 보던 속도가 똑같다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똑같다고 생각한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래서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 안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간다. 그걸 뭐라 부른다? 시간 팽창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잖아. 또 빠르게 움직이는 공간에서 봤을 때 뭐? 빠르게 움직이는 방향으로 거리가 줄어든다고. 그걸 뭐라 부른다고? 길이 수축이라고 부른다고. 오케이? 이 그지 같은 일이 왜 벌어진다고? 빛이 누가 보든 항상 똑같은 속도로 모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빛이 항상 똑같은 속도로 보이는 건 이상한 일이라고. 우리 주변에 봤을 때 내가 어떤 물체가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본 거랑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본 속도는 분명히 어떻게 달리 보여야 되잖아, 그치?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느껴진다고.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걔를 쫓아가고 있다고 별로 안 빨라 보이잖아. 근데 반대 방향으로 훅 지나가고 있다고 개 빨라 보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 속도는 똑같은 속도를 지닌 물체도 달리 보여야 된다고.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근데 빛은 누가 보든 항상 똑같다고. 빛의 속도가 이상하다고. 상대성 이론이 우와 자연스럽게 느껴져. 미친놈이에요. 뭐가 자연스러운 건지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미남으로 생각되겠지 뭐.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얼굴이 본인이라고 생각할 거야. 그런 애들은 자연스러운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상한 거라고. 뭔 얘기인지 알겠지? 응. 자, 그래서 기억은 관성좌표계고 얘는 광속불변입니다. 3번 됐고요. 4번. 다음은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취급하는 두 가지 물리량에 대한 설명이다. 각각 어떤 물리량인지 쓰셔. 관성좌표계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을, 그 관성좌표계에서 측정한 시간을 뭐라 부른다? 고유시간. 이 고유시간은 시간이 느리게 간다.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얘기는 시간과 시간 사이의 간격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뭐라 부른다? 시간 팽창이라 부르긴 해요. 그 편상을. 1번은 뭐라고? 고유시간. 2번 관성좌표계에서 고정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그 관성좌표계에서 측정한 길이를 뭐라 부른다? 고유길이라 불러. 깊게 안 들어갈 거야. 어려워. 자, 그래서 4번은 그렇고요. 6번은 가보겠습니다. 페이지 135쪽 6번. 하윤 1번, 3번 둘 다 있나? 오케이. 3번 135쪽 보시면 돼요. 6번.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 관찰자 B가 우주선이 0.6c의 일정한 속도로 운동할 때 A가 측정한 우주선이 지구에서 별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t0였다. 누가 움직이고 있어? 별 A하고 별 B는, 지구하고 별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지. 그럼 지구에 있는 A가 가만히 있는 애야. 그리고 누가 우주선 안에서 움직이는 B가 빠르게 운동하고 있는 공간 안에 있는 놈이지, 그치? 그럼 누구의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B의 시간이 느리게 간다. 가자. A 관성좌표계에서 측정한 지구와 별 사이의 거리는, 자, 지구와 별 사이의 거리를, 자, 지구에 있는 A가 봤을 때 우주선은 얼마의 속도로 가? 0.6c의 속도로 가지. 몇 초 동안? t0 동안. 여러분들 V는 t분의 s 알잖아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그럼 S는 뭐예요? V 곱하기 T죠? 맞아요? A가 봤을 때 우주선은 얼마의 속도로 가고 있어요? 0.6c. A에서 B까지 별까지 가는데 얼마? T0. 그래서 별까지 거리는 얼마? 0.6c T0만큼의 거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기억답이 저거예요. 또한 A는 B의 시간이 자신의 시간보다 어떻게? 느리게 간다. 2번 B 관성좌표계에서 측정한 지구와 별 사이의 거리는 0.6c T0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 B는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는 그 빠르게 움직이는 방향으로 길이가 짧아진다고 측정이 된다고. 짧게. 그럼 0.6c T0보다 크다 작다? 작다. 작고 지구와 별이 우주선을 지나는데 걸린 시간은 T0보다 작다. 그래서 디귿도 작고 니은도 작은 거야. 8번 가겠습니다. 여기 어려워요. 그리고 상대로는 전에 얘기했지만 물리를 어느 정도 하고 물리가 조금 물리가 뭔지 대충 알겠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나중에 배우면
그나마 할만한데 그것도 없는 상태 이것부터 하게 되면 뭔가 이상해진다. 뒤죽박죽 된다고. 8번 그리고 같이 정지한 영희에 대해 광속에 가까운 일정한 속력으로 철수가 탄 우주선이 행성 A에서 행성 B를 향해 운동하고 있다. A, B는 영희에 대해 정지했다. A, B가 영희에 대해 정지했으니까 영희는 가만히 있는 거고 왜? 옮기는 말이야. 철수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영희가 지구가 같이 멀어지고 있는 거다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하지 못하게 지금 A, B를 고정시켜 준 거라고. 뭔 얘기인지 알겠지? 자 가자. 철수와 영희가 각각 측정한 A, B 사이의 거리. 자 이건 누가 정지한 영희가 A, B 사이의 거리를 측정한 걸 뭐라 본다고? 고유거리라 얘기를 한다고. 고유 길이. 근데 철수는 그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 그럼 빠르게 움직이는 공간 안에서는 그 길이가 짧아진다고, 줄어든다고, 길이 수축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래서 길이는 누가 길다고? 영희가 측정할 때가 더 긴 거야. 2번 철수 영희가 각각 측정한 우주선이 A에서 B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의 크기를 비교하래. 철수의 시간이 느리게 간다. 그러니까 누구의 시간이 더 큰 거야? 영희가 측정한 시간이 더 커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치? 3번 위 두 가지 측정에서 고유 시간과 고유 길이는 각각 누가 측정한 거야? 고유 시간은 누가? 철수가. 빠르게 운동하는 물체 안에서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이야. 고유 길이는 누가? 정지한 놈이 측정한 길이. 누구? 영희가 측정한 걸 고유 길이라 불러요. 이건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아 그렇구나 라고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냥 아 그러네 라고 그냥 넘기라고. 지금은 의미 없어. 응? 지금은. 그래서 고유 시간은 철수가 측정한 게 고유 시간이고 고유 길이는 누가 측정한 거? 영희가 측정한 게 고유 길이가 된다라는 거. 오케이? 그 정도만 하고 가자고.